요즘 공원을 가면 심심찮게 러닝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매인 두 분도 건강을 위해 조깅을 시작했답니다. 언니 같이 가. 아, 조금만 힘내. 빨리 와. 힘들어. 달려면 달려야 돼. 힘내. 천천히 가. 천천히. 뛰어가 안 돼? 언니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 가자. 나 너무 힘들어. 나 쉴래. 난 몰라.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운동 되겠냐? 못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언니가 매일 여기 도르면서 운동한다고 하길래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데요. 옷으로 감추곤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늘어나는 뱃살이 야속하다는 승주 씨. 갱년기 되니까 뱃살이 안 빠져서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운동하면 좀 빠질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땀으로 흠뻑 젖은 언니, 다혜 씨의 고민도 동생과 같답니다. 저도 역시 뱃살이 많이 쪄서 무릎을 내리눌러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뱃살을 빼려고 해요. 뱃살은 중년 여성들의 최대 고민사죠. 언니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당 떨어져서 안 되겠어. 그래? 나도 뭘 줄까? 그랬는데. 그래? 그래. 잘 됐다. 먹고 가자. 전부 고칼로리 주전부리들이네요. 근데 뭐를 싸왔어? 나 빵이랑 초콜릿, 젤리. 그래? 응. 이거 뭐 자매 아니랄까봐 왜 먹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니? 아유 진짜. 그러게. 이런 게 살이 빠지겠어? 당 떨어졌을 때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 했던가요? 빵은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살 빼기는 다 틀렸다 얘. 제가 뭐 걸을 땐 또 열심히 걷는데 먹을 때는 또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보자는 식으로 폭식을 좀 하는 편이라서 좀 절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식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지만 지나치면 비만을 초래합니다. 결혼 전에는 출산하기 전에는 한 55에서 58 사이였다가 이제 40대에는 60kg대 유지하다가 50대 넘어가면서부터 70kg에 육박하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많이 먹는 대로 살이 되고 움직이는 대로 살이 빠지고 이러는 스타일이라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게을리하면 또다시 살이 금방 찌거든요. 20대엔 날씬했던 두 사람. 임신과 출산으로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했다는데요. 50대에 들어서며 인생 최대 몸무게를 기록 중이랍니다. 감기처럼 비만도 전염이 된다는데요. 친구가 비만이면 자신도 비만해질 확률이 57%, 형제자매라면 40%, 배우자라면 37%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만을 계속 보게 되면 몸매에 대한 감각이 점차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체중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 자신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 관계가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언니, 걱정이고 출출하지 않아? 출출하지. 그래? 그럼 떡볶이 어때? 넌 떡볶이? 그래? 난 피자 시킬래 그럼. 그래? 요리하긴 귀찮으니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려는 모양인데요. 나는 돈까스도 맛있겠다. 난 피자로 가서 이거 이것도 맛있겠고. 맛있겠다. 그치, 이것도 맛있겠고. 새로 나온 건가? 그러게 말이야. 이거 엄청 맛있게 생겼네. 음식 취향이 비슷하니 메뉴 선택도 척척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엄마 음식을 먹고 컸으니까 먹는 취향이 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살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살찐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어줘야죠. 그거 먹는 것도 큰 기쁨인데. 야,
아니야. 음식 왔다. 배고픈데 빨리 먹자. 피자와 떡볶이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자매. 아니 삼시세끼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원래 두 분이 만나면 이렇게 자주 먹어요? 네. 언니랑 저랑 먹는 걸 좋아해요. 자매가 만나는 날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랍니다. 그런데 음식을 몇 번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는 듯한 두 사람인데요. 먹을 때 대화는 고사하고 허겁지겁 먹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맛있는 게 이렇게 눈앞에 많이 보이니까 빨리빨리 먹고 싶어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근데 언니랑 같이 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제가 식탐이 있어서 음식을 보면은 좀 허겁지겁 먹는 편이에요. 빨리빨리 식습관에 길든 자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한다희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키 대비 체중이 조금 더 많이 나가시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조금 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승주님 검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만도를 평가하는 건데 23이 정상인데 27.5니까 좀 비만하다고 나왔습니다. 체지방률도 40이니까 굉장히 높으시고 내장지방도 16, 그리고 지방의 면적도 147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비만하다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오셔서 고지혈증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렙틴 호르몬 수치도 이제 조금 관리하셔야 되는 수치로 나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니 한다희 씨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타났고요. 동생 한성주 씨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아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어 식욕을 억제하는데요. 하지만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 렙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결국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여성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비만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안일을 시작하는 주부 이동순 씨. 아이고, 빨래가 이렇게 많냐.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집안일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집안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 누구세요? 동순. 잘 있었어? 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냈어? 그냥 뭐 집에 있었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잘 있었어? 네. 밥은? 밥? 아직 안 먹었지. 언니 그래? 오면 같이 시켜 먹으려고. 뭐 먹을까? 습관처럼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그녀인데요. 언니 뭐 먹을까 우리? 면도 넣고 떡도 넣고 보자. 아 왔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먹자. 오늘 점심 메뉴는 자극적인 맛의 대명사 마라탕입니다. 먹고 죽으라는 거야. 왜 이렇게 빨개? 맛있겠다. 먹어봐요. 맛있게 드세요. 동순이는 많이 먹고 저렇게 짜고 맵고 당을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기본으로 며칠 전에 놀러 왔을 때도 마라탕 2인분 혼자 다 먹고 갔어요. 뭐 피자 이런 거 있죠?
치킨, 그러니까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짜고 달고 이렇게 강한 맛을 좋아하더라고. 새빨간 국물의 마라탕을 흡입하듯 먹기 시작하는 동순 씨. 아침도 거른 채 낮 12시가 넘어 먹는 첫 끼입니다. 맛있어? 맛있다. 주변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땀까지 흘리며 열심히도 먹는데요. 막 땀 흘리고 막 콧물 나고 막 이렇게 먹어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다 먹었어? 와, 배부르다. 개운해. 너무 개운해. 저렇게 먹고 얼굴이 빨간데도 쟤는 괜찮대는데 속은 안 괜찮을 것 같아. 언니 밥 먹었으니까 또 커피 한잔 해요. 이번엔 빵과 커피까지. 자극적인 음식들의 연속입니다. 끼니가 이제 불규칙하게 뭐 아침 안 먹고 점심에 뭐 오라 먹고 뭐 또 저녁도 왕창 먹고 또 야식 먹고 막 이러니까 아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 결국 탈이 난 모양인데요. 또 그러네. 야, 너 아까 너무 과하게 먹은 거 아니야? 요즘 위장약 먹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야, 먹어야 참지 되겠다. 마. 먹고 잠깐만. 속쓰림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간 동순 씨. 그녀가 급히 꺼내든 것은 바로 위장약인데요. 평소 제산제를 달고 산다는 그녀. 병원 처방약도 한가득입니다. 동순 씨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통증을 대비해 약통 가득 위장약을 구비해 두고 있다는데요. 좀 이렇게 쓰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그때그때 아플 때 바로바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고 있어요. 20대에 회사 생활을 하며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녀. 결혼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동안 라면과 배달 음식에 길들여졌고 이따금 찾아오던 속쓰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슷했던 거는 같은데 강도가 조금 더 세졌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속이 요즘은 막 이렇게 따갑다 그러나 탄다 그러나 막 그런 걸 좀 자주 느끼거든요. 빈도도 그렇고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제 생각 위주로 약국 가서 그냥 뭐 대충 여기 속 아파서 뭐 주세요 뭐 이러고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병. 우리 뭐라 하지 감기 걸리듯이 그냥 뭐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다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동순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만성 속쓰림에 시달리는 그녀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붉은색 줄처럼 보이는 이거 보이죠? 이렇게 붉은색 줄처럼 보이는 위염 소견하고 또한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미란이 있어요. 이것들은 상처가 나빠지면 거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더 파이면은 궤양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검사 결과 위 전체에 염증이 퍼져 있었고 십이지장 궤양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속이 안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또 말해주고 막 이러시니까 겁도 많이 나고 좀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즈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운 첫 번째 주인공. 그녀는 어떤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낮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 아직까지 침대와 한 몸인 중년 여성.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보지만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아요. 살이 찌고 나서 뭐 오만 하면은 피로감을 느끼니까 깊게 숙면을 못 차고요. 뭐 하다가 계속 피곤해서 또 눕고 계속 그래요. 살이 찐 후 온몸 통증으로 괴로운 중년을 보내고 있는 올해 45세 나연 씨.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망가진 건강.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살이 찐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뭐 48kg 이렇게 나가다가 점점 1, 2kg씩 계속 찌다가 이제 30대에는 이제 60kg,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후에 막 70kg, 80kg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죠. 지금은 이제 90kg대예요. 체중이 40kg대로 날씬했던 나연 씨. 남편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쁘게 빛났던 그 시절. 늘 생기 넘치고 당당했고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배 가까이 불어난 체중으로 일상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독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 사는 일을 즐겼다는데요. 예전에 입던 바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작아가지고 안 맞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고무줄 있는 거밖에 못 입어요. 한눈에 봐도 확 달라진 사이즈. 이것도 지금 작아서 아예 안 맞죠. 옛날에 이제 이쁜 옷 입고 어디 좋은데 많이 뭐 데이트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많이 놀러 다니고 그때는 나갈 때도 기분 좋고 엄청 행복했죠 그때는. 옷 입는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나연 씨의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일을 시작해봅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에 청소도 허투루 하지 않는 나연 씨. 그런데 뒷목이야. 뒷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곳곳의 통증들. 오늘은 뒷목이 말썽인데요. 결국 집안일을 멈추고 맙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고지혈증 진단 받았는데 집안일 조금만 해도 너무 힘들고 뻐근해요. 그럼 고지혈증 약을 드세요? 지금 먹지 않고 있거든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까지 위험 단계인 상황에도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 이상 신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이거 아프지? 팔도 저리고. 제가 살이 찌고 나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다 보면 목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다 쑤셔요. 막. 이제는 잠자는 것조차 고통이 돼버린 그녀. 비만으로 인해 망가진 중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결혼 17년 차. 전업주부로 살며 긴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지내는 나연 씨. 불규칙한 생활은 그녀를 더욱 살찌게 했는데요. 식사 역시 대충 때워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제야 오늘의 첫 끼를 먹는데요. 혼자서는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거의 그냥 간단한 거 먹다 보면은 뭐 면이나 뭐 햄버거 이런 걸로 많이 때우거든요. 살을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엄청 느끼고 있죠. 저녁 시간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배달 음식 그래도 예전보다는 안 먹으려고는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는 있죠. 하지만 마음과 달리 오늘도 혼자 허겁지겁 식사를 때우고 맙니다. 어느 순간 이 무료함과 나태함이 일상이 돼버린 나연 씨.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체중과 또 망가져가는 건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살이 더 쪘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죠. 더 이쁜 시절이 남았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갈까 봐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늦은 오후.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나연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 남편 퇴근할 때 돼서 장 보러 마트 가고 있어요. 가끔 그나마 이렇게 가는 게 운동이에요. 하루 중 거의 유일한 외출이라는데요. 마트에 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론가 직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정육 코너. 어떤 게 맛있나. 이렇게 비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더 고소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일 끝나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삼겹살을.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에게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다리야.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숨도 안 차고 안 아팠는데 이제 살찌니까 너무 힘드네요. 비 많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까지 앗아갔습니다. 꽤 늦은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힘들게 장본 삼겹살도 굽고 점심과는 확연히 다른 밥상입니다. 오빠, 밥 먹어. 남편의 퇴근 후 부부가 유일하게 함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에 아까와는 달리 미소가 절로 나는 나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자리인데 이제 그만 먹어라. 왜? 밥은 먹어야지. 그래가 살 빠지겠어? 내가 네 살 빼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해준다. 꼭이다. 분명히 해준댔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해도 남편은 악화된 아내의 건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데요. 살이 찌니까 저 호흡 무호흡증이라고 하나? 소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커요. 아 그러다 숨이 딱 멎으나 해서 아유 죽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제가 한번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연 씨입니다. 같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이죠.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절실한 나연 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에 고지혈증 판정까지 이미 몸 곳곳에서 잦은 통증으로 건강 적신호를 보내온 상황인데요. 혈액 속 염증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생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엄청 뭉쳤네요. 뚱뚱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도 높고 염증 세포가 많이 나오거든요. 피가 끈끈하니까 저런 게 만약에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오죠. 긴장 막히면 심근경색 오죠. 그래서 급살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글동글 깨끗한 정상인의 혈액과 달리 나연 씨의 혈액은 매우 끈끈하게 뭉쳐있는 상태. 만성염증이 심각한 나연 씨. 심근경색증, 협심증, 동맥경화증 등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성 심혈관 질환과 뇌출혈, 뇌근성과 같은 뇌혈관 질환, 이 모두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즉 쓰리고에다가 나중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모두 심각한 고도 비만 상태.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인 고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몹시 위험한 상황. 심지어 중성지방까지 높아 체중 감량이 시급합니다. 심장마비나 급사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니까 좀 무섭죠, 그런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걱정되죠. 특히 중년의 뱃살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의 뱃살은 간과할 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뱃살에 숨겨진 내장 지방은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을 생성하며 독소까지 만들어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불어나 빼기 힘든 나이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염증의 지방 덩어리로 이 염증들은 전신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신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뱃살의 내장 지방이 과도해지면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은 4.2배, 고혈압 2배 등 심혈관 질환을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기준으로 비만은 정상 체중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기온이 낮아지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환자 수가 추운 겨울에 급증. 혈관 건강에 더 취약한 비만인의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질수록 반드시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온이 약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높아지고 심근경색, 심장마비, 협심증, 뇌경색,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으로 악화돼서 사망할 위험도 커집니다.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요. 영화 촬영장에도 한번 갔는데 그때 가수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노래를 불러서 칭찬받은 적도 있어요. 노래 잘한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배우예요? 탤런트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되게 그 정도면 되게 이쁘셨겠다. 밉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50kg 초반대를 유지했던 젊은 시절. 끼 많고 꿈도 많았던 그때. 희순 씨는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연예인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의 나이를 앞둔 그녀는 비만으로 힘든 중년의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가수의 꿈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살이 찌면서 이 성대도 이제 살이 찌고 그래서 이제 노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그냥 그런 거는 포기하고 남 앞에서 노래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희순 씨, 살이 얼마나 찐 걸까요? 이거 왜 더 나가? 이거 더 나가? 왜 그런데?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여보려 신고 있던 양말까지 벗어 던져보는데요. 큰 변화를 기대하긴 역부족, 과체중 상태입니다. 집에 우리 저울로 한번. 그 사이 더 불어난 체중에 당황한 희순 씨. 다른 체중계까지 동원해 보는데요. 정말 체중계 문제일까요? 결과는 원래 이거 왜 그래? 똑같아. 똑같아. 이게 저울로 안 해.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말문까지 막히는 상황. 그렇다면 희순 씨의 허리 둘레는 무려 100cm. 50대 이후부터 살이 급격하게 불기 시작했다는데요. 갱년기 지나면서는 살이 붙어서 잘 안 빠지고 처녀 때하고 비교하면 한 20-30kg는 더 불은 것 같아요. 과거와 비교해서 무려 30kg이 증가한 상황. 살이 찌면서 몸에 찾아온 이상 증세. 바로 지긋지긋한 혈액순환 장애인데요. 저리고 붓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제 이런 데가 아파서 살찌고서 무릎 관절염, 허리도 좀 안 좋고 혈압이 조금 먼저보다 높아져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0kg의 급격한 체중 증가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까지 각종 질환까지 얻었습니다. 붓고 쑤시고 온종일 계속되는 통증. 그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바로 생수병.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으면서도 순간 찾아오는 통증을 잊기 위해 애쓰는 희순 씨. 문지를 만한 게 있으면 다 이것저것 활용해서 문질러 봐요. 마치 몸이 고장 난 것처럼 수시로 나타나는 저림 현상.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살이 찐 이후부터입니다. 체중 감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선 희순 씨.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예. 그냥 걸어서 내려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효과 보려고요. 운동을 위해 10층 높이의 집에서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 답답하긴 희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안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 매일 매 순간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녀입니다.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인근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빠지는 희순 씨의 시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한 시장. 희순 씨에겐 유혹의 천국입니다. 솟구치는 식욕을 참아야 하는 지금.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 장보는 일마저 만만치가 않은 희순 씨. 참으려고 하는데 근데 보면 또 먹고 싶어서 그래도 참아야죠. 가까스로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이거 부추 요거 한 근 주시고요. 저녁 찬거리인 대부분 채소 위주로 골라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잘 더운데 어떻게 지냈냐? 요즘에 잘 지내고 있어. 내일 모레 와? 올 거야 안 올 거야? 요새 그냥 조금 마음이 그러네. 그래서 거기도 먼저 빠졌어. 처음에 볼 때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이뻤어요. 근데 요새는 좀 힘이 없고 애가 몸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볼 때보다는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나와.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또 만나. 그래.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헤어지고 그녀가 발길을 멈춘 곳은 조금 전 지나쳐왔던 어묵 가게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거 하나 먹으려고. 참고 참다 결국 음식의 유혹 앞에 무너진 그녀. 안 드신다면서요?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굳은 마음으로 의지를 다졌지만 불쑥 솟구치는 식탐과 식욕엔 속수무책.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다이어트는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지워져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어묵을 뚝딱하고 또다시 멈춰선 발걸음. 그건 어떻게 해요? 한쪽만 이렇게. 네. 이거를 찍어줬어 그러면. 이걸로? 음식 앞에서 무장해제된 희순 씨. 부침개까지 주문해 먹습니다. 그야말로 식욕 대폭발. 먹고 또 먹고 한번 시작된 젓가락질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이 정도는 애기로 봐주세요. 부침개까지 깨끗이 비우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희순 씨. 무슨 일일까요?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예, 여기 족발집에 가려고요. 족발까지? 예. 족발? 참고 지나쳤던 족발집을 다시 찾은 겁니다. 맛있네요. 먹고 싶으면 못 참고 바로바로 먹어요. 제가. 하나 주세요. 한 개 주세요. 어느새 폭식으로 이어져 버린 장보기. 결국 후식으로 도넛까지 손에 쥐고서야
겨우 발길을 돌립니다. 멈추지 않는 식탐과 폭식,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는 살이 찌고 빠지고를 조절하는 3가지 비만 호르몬이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그리고 지방을 태워서 분해하는 아디포네틴,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탄수화물 폭식을 유발하는 이 세로토닌, 이 3가지 호르몬이 불균형할 경우 인체 내에 지방이 충분함에도 식욕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지방 분해를 막아서 살이 더 찌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3가지 호르몬이 불균형할 경우 식욕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막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꾸게 되고 급속도로 살을 찌우게 된다는 겁니다.